자, 사람은 살면서 빚도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빚도 많이 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이자가 매우 높은 이금융권에서 빚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이금융권에서 75조를 대출했다. 연끌족이 위험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중 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하면서 대출을 잔뜩 끼고 집을 구입했던 20, 30대들이 패닉에 빠졌다. 저는 20, 30대가 집을 산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저거 돈을 상당한 부분 대주고 20, 30대는 조금 모은 거 얹은 거 말고 20, 30대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서울이 아니라 서울 주변 도시라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가? 지방이라도 집을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와준 사람도 많지만은 실제로 20, 30대 중에 겁도 없이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빚을 끼고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0.5%를 미국처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거론하고 나선 마당에 앞으로 이들이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4억을 빌려가지고 경기도 하남에 아파트를 샀다라는 한 30대는 내 집 마련했다고 한숨 돌렸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금리만 치솟으니 불안감에 잠을 못 잔다. 자, 하남에 한 8억짜리 집을 사면서 4억을 은행에서 땡기고 자기들이 저축한 거 한 2억 정도. 30대가 2억 저축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 집에서 끌어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지난해 서울에서만 20, 30대가 산 아파트가 2730가구로 전체 거래량 49,751가구의 41.6%라는 거예요. 젊은 층 대부분이 대출을 제대로 활용한 연끌로 집을 산 것이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드러났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장 부동산이 많이 뛰던 시점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49조 7천억에서 823조 5천억으로 9.8% 한 10%가량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6개월 만에 10%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20대의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28%가 늘었고 30대는 15%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40, 50대가 집을 사던 그런 풍조와 완전히 대비되고 오히려 40, 50대는 한 자릿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에서 20대가 주택담보대출한 것이 5조 1천억에서 같은 기간 8조 1천억으로 58.8%가 늘었어요. 2금융권에. 30대 2금융권 대출도 50조에서 66조 6천억으로요. 33.2가 늘었습니다. 2금융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금리가 최소 1%, 많게는 4, 5%까지 높죠. 1%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침체하면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집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이 자산 손실을 입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이 집값 과열을 안정시켰지만은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은행에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는 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치솟기만 하던 가계 대출이 처음으로 꺾여서 1분기에 1753조 원으로 그 이전에 비하면 1조 5천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금리 상승을 하고 은행이 빌려주지 않으니까 신용대출이 급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8조가 늘었지만은 증가폭이
둔화돼서요. 전체 가계빚이 그래서 9년 만에 감소폭으로 돌았었다. 자, 이거는 지금 뭔가 폭탄이 터지려고 하는 기미에 은행들이 대출 제한에 나서고, 그리고 집값이 심상찮고 하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집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움츠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1년 사이에 금리가 크게 오르며 매달 갚는 원리금이 207만원에서 245만원으로 한 38살 먹은 직장인은 올라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억 9천만 원을 빌려서 마포에 아파트를 산 38세가 5억 가까운 빚을 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데 이번에 안 사면 언제 살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계속 오를 거니까 사놓으면 결국은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파트는 샀을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서울 마포라서 아직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머물러 있지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부동산의 추이는 강남은 지금도 오릅니다. 그리고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의 요지라는 데는 멈춰서 있고, 서울 변두리부터 흔히 요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사는 분들 불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은 벌써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억 단위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경기도로 접어들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인천에도 많이 내려가고 있죠.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송도 청라 3억 원 뚝뚝, 인천 매수소 실종에 쌓여가는 급매물,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해서 지금 집을 샀는데 막차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버텨낼 자신이 없다. 자,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입주를 앞둔 사람은 보금자리 론 금리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8개월 전만 해도 2%인데 4.2%가 됐고, 당첨된 아파트가 6억 이하라 보금자리 론으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만 믿고 아껴둔 청약 통장을 썼는데 입주하려 하니 금리가 너무 올라 월급의 절반을 원리금으로 내야 되고 전세를 주려 해도 문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2% 올랐는데 이자가 52%가 뛰었다. 은행 대출만 사업이 넘는데 원리금이 이자가 40만 원이 올랐다. 올란 것만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급 받자마자 절반이 사라진다. 자, 그래서 2030이 아파트를 샀는데 그 중에 강남에 샀다? 그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보합세거나 떨어지는 지역에다 샀겠죠. 자, 그래서 집주인들이 겁도 없이 샀다가 지금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니까 전월세에다가 증가할까봐 세입자들도 불안하다. 지금 이렇게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집값이 너무 올랐고, 그리고 금리도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거래를 잘 하지 않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근로자가 154만 명이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 절반이래요. 50%. 그런데 정부 돈을 투입한 가짜 일자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윤 정권은요, 이 가짜 일자리를 가지고 취업률을 자랑하던 문화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물가 공포의 기대 인플레 심리가 9년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대해서 소비자 예상 향후 1년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 기대율이 3.3% 됐다는 거예요. 4월 달만 해도 3.1%,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만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가 금리가 오를 거다. 그래서 겁에 바짝 질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달부터 코인은 사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별 관심 없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짤까지 돌아다녀요. 근데 유시민이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제 뒤에 했는데 유시민 말은 옳았다라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자, IMF 총재가요, 테라 피라미드 사기다. 그리고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22 총재가 코인은 아무 가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코인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윤 정권은 코인 시장 규제법 제정을 추진하며 루나 방치 책임에 대해서 거래소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막장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권에서 75조가 주택담보대출로 나갔는데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이제 샀던 가격, 지금 재작년 12월부터 16개월간 올 3월까지 부동산을 샀던 사람은 이 상투를 잡았다라고 흔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가치 중에 20-30%는 거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부동산 구매 가격의 20-30%가 거품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요, 한마디로 자 12억짜리 아파트다, 10억짜리 아파트다 하면 5억이 빚이고, 그리고 그 가치가 2억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한 달에 240~250만 원씩 갖다 넣는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물론 그들도 부동산 폭등이 불안해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문제는 꼭 실제 필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막차 상투를 잡고 투기꾼들은 일찌감치 저 바닥에서 사서 남겨먹고 손틀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약자는요, 투기도 약자입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